도민을 대표해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오늘 사실 도정을 새로운 교육행정을 시작하신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인 집행 현황보다는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묻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결위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돼서 신상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도중 감사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인 특정 감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감사위원장은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체 감사 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수시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한 감사위원장에 대한 조치는 이따 답변을 하는 정무부지사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PT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위기를 우리 위대한 국민과 지난 문재인 정부는 열심히 힘을 합쳐 극복해 왔습니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과정에 대한민국은 그를 상회하는 경제 실적을 이뤄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방역과 경제를 함께 극복해온 것은 전 세계 유례적인 일이며 우리 국민과 지난 정부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결과 OECD 평균에 대한민국은 이제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그래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과 우리 지난 정부,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큰 숙제가 있습니다. 빈곤율 OECD보다 어느 계층이 많습니까? 65세 어르신들 실제로 저렇게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40%, 50%대를 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노인 빈곤율 OECD 최하위권이 명확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반적인 빈곤율 이외에 노인 빈곤율이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데에는 다음 페이지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문제인 또한 계층은 청년 고용률입니다. 전반적인 실업률은 최상위권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청년 고용률은 하위권입니다.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힘든 대한민국,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제안만 더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중국과 일본,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나라들의 대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서 너무 소극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본도 지방과 함께 청년을 키우고자 지방 지역 부흥 협력대라는 인건비를 우리 청년들에게 주면서 지역에 가서 활동해라, 지역을 살려봐라 라고 하는 것을 나라 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좀 전에 사례는 일본이었고요. 중국은 지난 10년 전부터 촌관이라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대학생들을 졸업하면 기업에 취업이 힘드니까 바로 지역으로 보낸 겁니다. 30만에 이릅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을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재정으로 가지고 이 청년들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너무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노동소득 불평등도와 생산성 차이가 크다는 수치입니다. 가장 맨 위에 있습니다.
노동소득의 불평등도 잘 버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불평등도 가장 높고 생산성 차이도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기조하에서 우리 모두 정치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복무해야 된다는, 일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도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중 한 실언을 가지고 전 국민이 듣기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실언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의원을 상대로 그러한 비속어를 썼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도의회만큼은 우리 행정부와 의회가 두 바퀴 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평소에도 아마 친정인 당 문제에 대해서 가끔 코멘트를 하시기 때문에 좀 전에 미국 순방 중에 아마도 그 장소에는 없을 수 있으나 아마 미국 순방 중 함께 조우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에 대한 혹시 코멘트를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지금 우리 안장원 네. 존경하는 안장원 의원님의 네네. 질의는 이 도의원이라기보다도 이 국회의원급의 그런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아직도 정치인이고 또 저희 친정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제가 이게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사님의 개인적인 친정에 대한 코멘트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힘센 충남이 도정을 잘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사님의 그런 발언은, 그동안의 발언은 문제 삼을 이유도 없고 충분히 그런 활동은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정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례는 있는데 이놈의 조례가 시행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사님께 묻고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2021년 12월 30일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프면 쉬어라, 아프면 병원 가라.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생긴 우리의 정부가 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이 나오죠. 하지만 일용직이거나 자영업자 분들은 병원 검사 한번 하러 가기가, 나라가 다 대주는 종합검진 하러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날 13일까지만 우리 도가 유지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보태주자는 게 유급병가 제도이고, 이미 국가에서 시범사업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맨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충청남도는 이런 좋은 제도를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하느냐. 계획을 보니 2월 달에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지사님, 이 소중한 제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추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우리 안장원 의원님께서 네. 이 조례를 대피 발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충남형 네. 유급병가 지원 조례,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어려운 네. 도민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죠. 맞습니다. 그동안 아마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제 작년에 12월 30일 날 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네네. 올해 3월 3일 날 사업 시행을 위해서 충남형 육아병원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6월 16일 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 신설 구성으로 위한 사전 절차 이행과 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활용. 지사님, 그러면 내년부터 가능한가요? 예. 네. 그러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거에 대한 건. 그 다음 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 여러분,
그동안 자동차의 엔진을 납품하던 우리 충남의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하나요? 이제 더 이상 엔진 만드는 우리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육 훈련을 받아야죠. 전기자동차 만드는 부품을 만들어야죠.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1일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심의를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와,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요, 지사님? 민간위탁이 심의됐어요. 부결됐습니다. 그죠?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우리 전지 행정부지만 행정부가 인정을 했고 그래서 하자고 했는데 계획을 하다가 민간위탁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 심의 안 된 이유가 누구한테 맡길까 하는데 여러분 어제도 TV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연 프로그램 중에 하나 나오던데 노조 조직률이 높은 북유럽이 불평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훈련이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부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례의 필요성을 완전 부정한 것으로서 이 조례나 노동전환 훈련센터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저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네. 다만 네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네. 이 부분도 보니까 우리 안 의원님께서 네, 제가 다 대피 발의한 그런 네네. 조례던데 노동전환 및 이 훈련센터 지원 등 전문가 회의도 개최를 네네. 했고 네, 맞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산업 중심의 노동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격월로 맞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접 당사자인 이 노동조합에서도 네. 참석을 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 네 차례의 실무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우리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이 노동전환 지원 및 훈련센터가 일자리진흥원이나 충남연구원이나 노동권익센터 등의 사무와 중복된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유로 부결을 했는데 앞으로 제가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일자리 산하기관의 업무를 좀 종합적으로 조정한 후에 이 부분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아마 양대노총과도 충분한 대화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이 맞는 건지 어디가 맞는지를 하되 이 사업 자체는 필요에 동감을 느끼시면서 하시겠다는 의지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인데요. 이 마을관리소가 뭐냐면 아파트 관리소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청소도 다 해주죠. 관리소에서 돈을 내지만 자연마을도 보면 같이 모여서 서로를 다 아니까 내가 만약 집에 드릴이 없으면 전동용 드릴이 없으면 빌려 쓰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청소도 안 되고 아무런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원룸 많고 다세대 있는 곳입니다. 이런 데는 아무런 행정적 서비스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마을관리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서울, 경기, 인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전라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많이 있어요. 마을관리소가. 얼마 더 씁니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그죠? 그런데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시범사업도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전 행정부가 이러한 미온적인 행동을 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우리 지사님, 요 마을관리소 하면 정말 이 답답함을 느끼는 저층지대 원룸과 다세대 사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도 우리 안장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조례 제정이 작년 네. 12월 30일 날 맞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예, 네.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성급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1월 달에 연구용역 계획 수립했고 2월에 학술 연구용역 심의까지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관리소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서울은 뭐 시범 사업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않고 그냥 일부를 시켰고, 그다음에 인천 경기는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4년 내년 본 예산에 연구 용역비를 좀 계상해서 연구 용역 과정 속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이런 사례를 또 참고로 하고, 또 우리 충남에서 충남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소위 좀 특장적인 그런 측면, 또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역비가 쓰면 전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질문 내용이 없었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또한 이게 당장 청소년이 일을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일한 그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다, 그와 함께 또 이 청소년들이 향후에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 때 나의 권리를 정확히 안다면 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거 교육청이 하던 일을 교육청과 도청의 비용을 함께 더해서 하던 것을 이제 도청이 도맡아서 하는 것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결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나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을 꼭 부탁드리고,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또한 그동안 연구사업은 충분히 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이제 거의 완료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꼭 기념사업을 넘어서 실제적인 도민들과 함께 기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례 관련돼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민선 7기에 진행됐던 일인데, 도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8기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 더 행복한 주택에서 리브 투게더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정책의 변화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은 향후의 추진 과정에서 묻도록 하고, 다만 지금 첫 대상지인 아산시가 이유를 들어서 수용 불가를 해서 공주로 이 사업이 갔습니다. 공주 그 도시개발 지역으로 갔는데 아마 공주에서도 아마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포로 이 사업이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사님과 함께 같은 소속이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군의 단체장들이 거부를 하는지, 그것도 이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왜 거부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사님, 왜 그럴까요? 거부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요.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아산 관련해서는 첫 사업 부지로 이제 아산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이제 부지에 대한 사업 부지에 대한 그런 그 비싼 토지 가격 그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중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도 앞으로 향후 2025년 같은 경우 이제 탕정 제2지구 같은 경우 지금 이 LH에서 개발하는 이런 부분, LH하고 협의해서 아산에도 리브투게더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주 같은 경우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한 거지, 지금 그 부분도 중단됐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그럼 첫 번째 대상지가 어디로 준비되고 그래서 있습니까? 앞으로 내포 신도시도 하고 또 송선 동현지구 공주에 거기도 지금 검토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기존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던 그 사업 부지는
비싼 가격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당정지구에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사실 더 행복한 전쟁의 경우에도 좀 일찍 시작하고 바로 삽을 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리브 투게더도 잘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군과의 원활한 협조하에서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지를 빨리 시군에서 추천받는 것과 원활하게 하려면 최소한의 설계하고 시공하고 분양하는 과정을 따지면 4년 어림도 없습니다. 빨리 해야 진짜 3년 반, 4년이거든요. 그래서 전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이 5년 후 분양, 지금의 주택 상황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또 힘들어졌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근데 이 사업을 하는데 주택기금은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거죠. 5년 후 분양해도. 네,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여건이 네. 좀 뭐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성할 건 개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민선 7기의 그런 사업들도 개성할 건 저는 개성을 하겠다. 그래서 꿈빛의 사업 이 부분을 중단하고 지금 이 충남형 리브 투게더를 가는 게 아니라 꿈빛에는 꿈빛대로 네. 진행을 하고 꿈빛에는 또 임대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이 자기 소유욕이 있고 또 5년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꿈빛에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그 아파트인데 신혼부뿐만이 아니라 일단 소득이 낮은 그런 분들 그다음에 다양하게 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겠다 해서 지금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오롯이 이 임기 내에 잘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방은행 문제인데요. 대전이 뜬금없이 기업은행을 또 대전 본사를 한 기업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상공회사 주체이기는 하지만요. 그동안 4개 시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두던 게 혹시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네. 흐트러지고 있습니까? 기업금융 중심 은행은 대전에 수진하는 이 은행은 좀 특수은행입니다. 특수은행. 그래서 목적과 그다음에 대상과 이런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 도정 민선 7기 때 4개 시도가 일단 발제를 하고 추진을 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중은행이고 그래서 사실 충남도 차원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민선 7기 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대선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공약도 했고 맞습니다. 예. 또 저도 공약을 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하고 경쟁했던 전 지사께서도 공약을 네. 했던 이런 네. 내용입니다. 모두의 어머니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다양한 그런 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사님 죄송한데 그 과정 속에 다양한 대안 중에 혹여나 저희가 과거 한 10년, 15년 전에 실패했던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지역의 지역은행이었던 그 은행이 별도의 조직 내의 별도 본부 형태로 만들어서 일부 진행했던 경우가 있어요. 지역의 요구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례 흐지부지하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하나도 혜택 본 게 없습니다. 한다고 쇼만 했지 실제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례는 대안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제 그러면 추진단 잘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도? 이 부분은 네네. 첫째는 지금 우리 도나 이 충청권에서 이 시중은행인 충청은행을 네. 부활을 시키고 지금 시중은행을 설립을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적인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첫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이나 아니면 도민들께서 좀 낮은 금리로 뭔가 이 금융 혜택을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네. 그러한 부분을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충청은행이 있음으로 해서 역외출적인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보완이 맞습니다.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두 가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전문가들의 입장은 또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사님 정말 죄송한데 그 지사님 말씀을 다 듣기가 시간이 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네.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느냐 하는 네.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모든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효율성적인 그런 측면이 어떤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에 뭔가 이 성공적이고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지. 전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은 많이 휩쓸리다가 잘못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깊이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걸 논의할 추진단은 속히 구성이 돼야겠죠. 그 추진단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안으로 가고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결정이 됐을 때 추진단을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추진단을 구성하겠다. 고민의 기대가 큽니다. 중소기업들의 이렇게 더 어려운 시기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과 정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극화 해소인데요. 지난번 양극화 해소 추진단까지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인지 다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도의 가구소득 10분의 2 배율도 줄어들었고 가구소득 진위 개수 또한 전국 10위에서 4위로 상승해서 불균형도 개선이 되었고 만족도 또한 올라간 성과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의 양극화 해소 추진단을 만들어서 다 해소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의미가 있는 그리고 수십 가지의 과제를 이미 도정의 과제로 만들어 놓은 양극화 추진 해소 추진 계속 해야겠지요. 양극화 해소 문제는 지금 저출산 문제와 같이 우리 국가적으로 시급한 그리고 절실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건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이것은 국가 아젠다로 선정을 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에서는 그 지역의 특수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개선하고 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지. 이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아젠다로 삼아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법령상이나 재정상이나 이런 중앙부처의 협조 없이는 이 자체 추진하기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실효성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그 예산 투입 대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는 민선 7기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양극화 해소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또 양극화 추진 과제도 선정하고 점검 등 추진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의문이다. 지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자체 양극화 추진단의 이 자체 사업보다는 모든 실국의 양극화 해소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으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양극화 해소라는 이 거창한 그러한 그리고 또 이 지자체에서 전부 지방정부에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아젠다로 내세워서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복지 부분이나 아니면 실국 쪽에서 지금 녹아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듬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포장을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포장보다는 좀 내실을 기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양극화 해소의 최소한 의제와 방향이 도정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건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금 우리 도정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천안, 아산, 평택의 셔틀 그 순환 열차 그리고 베어밸리 계획 속에도 일부 있는 신규 철도 계획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우리가 예탈을 하고 이 설계를 하고 예산이 집행되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죠, 지사님?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도 바로 할 수 있는 기존의 선로를 이용해서 천안부터 아산까지 가장 21번 국도라고 하는 이 전국의 10위 안에 드는 정체 도로의 혼잡성도 낮추고 가장 친환경적인
도민의 그 교통 불편을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셔틀 정동 열차라는 계획을 지난 충남은 함께했고 아산과 천안이 용역비를 들여서 이미 용역을 했습니다. 빚이 또한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170억의 그 열차 12칸이거든요. 한 칸에 약 10억 정도입니다. 이걸 사겠다는 계약만 하면 앞으로 이제 2년 뒤에 이 열차가 다니면서 철도 이용률이, 전철 이용률이 혁신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런 좋은 계획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아산 천안 셔틀 열차 이 부분은 민선 7기에 양승주 지사께서 공약을 내걸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저거는 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제가 아는 내용은 이 셔틀 열차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하고 또 이 건설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자체 부담 등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정적인 경제성 용역해서 이미 다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는 지켜봐야 되겠다. 아니,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용역서가 나왔고 네. 이미 그때 당시에 충남과 충남의 도청의 과장과 아산의 천안의 부시장들이 와서 같이 하겠다고 협약까지 했습니다. 저는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다만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도정이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75억 열차만 사면 1년에 5억의 운영비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거든요. 별도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건설을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의 선로에 똑같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됩니다. 지금 네.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또 양승주 지사의 공약이었는데 첫 시작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황이라 깊이 이 부분을 들여보지 못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들여보고요. 네,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어서 또 저도 이런 이와 유사한 그런 공약들을 내걸었는데요. GTX-C 연장을 천안 아산까지 연장을 해서 수도권과의 네. 명시를 상부한 그런 이 거리를 단축시키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아산만 서클형 그런 네. 순환철도 사업도 지금 하겠다 네네.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천안하고 아산하고 기존 철도를 연결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항선 철로 이용하면 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철도 연결하고 또 지사님 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네. 번 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정확히 검토를 한 다음에, 네. 다만 우리 시국장께서는 정확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건데요. 10년 동안 일자리의 변화 예측과 앞으로 우리 충남은 어떤 일자리를 키워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미래 일자리 어느 분야에 게임, 웹툰, 아니면 스마트팜, 미래업, 모든 분야에 대한 미래 일자리가 어디서 나올 거냐는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사님께서는 들어가 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무비서 답변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도 정무부지사 전영식입니다. 이 도정 질문은 처음이시겠지만 좀 배우고 오세요. 네? 그러셔야겠죠? 네? 이 처음이라서 네. 조금 익숙치 그러니까 좀 않은 배우고 측면. 하세요. 네. 예. 준비를 좀 하셨어야죠. 저는 오늘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예산이 이제 639조로 됐습니다.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데요. 일부 에서는 복지 예산의 축소와
주택 분야의 예산 축소, 일자리 예산 축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나 대신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법인세는 또 깎아주고 또 부자들의 그 과세 물려줄 때 하는 증여세 또한 깎아준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면 늘어나는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날 때 법인세가 늘어날 걸 가정해서 건전제장이 된다는 예측이었는데 지금 늘어날 개연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애석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다음 페이지요. 우리 기재부 출신의 많은 분들이 우리 정부와 특히 지방정부에서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께서는 우리 2023년 예산 1조를 추가 확보하겠다, 더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보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최종은 아니지만. 예, 아직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안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정부안 대비로는 3,426억 증액이 네, 됐습니다. 목표 1,001조보다 엄청 3분의 1 수준이네요.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가 아니라 1조보다 3분의 1이란 거 맞죠? 예, 예. 맞죠? 네, 그러면 1조 중에 3분의 2 뭐가 확보가 안 됐습니까? 가장 큰 게 네. 이제 SOC 예산이 SOCS 정부 예산이 좀 들었으니까 그죠? 안타깝네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게 바로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현재 공석 중이고요. 왜 공석입니까? 3달이나 지났는데 이러한 국회 가서 중앙부처 가서 열심히 우리 도에 필요한 것들을 알릴 중앙협력본부장이 왜 공석입니까? 3달 동안. 정부안 단계에서는 중앙협력본부장 역할이 큰게 그렇다고 아닙니다. 이걸 3달을 비워놓는 게 맞습니까? 근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걸- 10월 달에는 네. 빨리 하셨어야죠. 네. 임명이 될 걸로 빨리 알고 있습니다. 하셨어야죠. 우리 정무지사님은 혹시 국회를 전반적으로 언제 도셨나요? 처음으로?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에. 와, 국회 예산 이게 정부안이 됐는데 국회를 이제 돈다고요? 아니요. 정부안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이 11월 달에 있을 예, 그죠. 그것 때문에 예결을 위해서 갔는데 그 시점이 늦었다고 한 겁니다. 이미 8월 달에 가가지고 인간적 관계가 돼야 이거 더 아니 해달라고. 정부안이 그러고요. 확정이 돼야 어떤 지금 저한테 지금 기재부 출신을 가르치는 겁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목표 1조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벽 반영률을 보니 일부는 다 좋은데 역시 건설국과 해수국, 국토환경국, 문화국이 반영률이 좀 낮습니다.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국회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특히 SOC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토부 안에서 기재부로 가면서 감액된 부분이 그렇죠. 한 2,500억 정도 되거든요. 오케이, 네, 그거 꼭 그것을 달려야 돼요. 복원시키는 게 우선 목표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예, 예. 지역화폐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아마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예, 아마 그 부분도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월 어떤 국회 상황을 네. 지켜보면서 네.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정무자님, 우리 도의원들하고 혹시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예, 몇 번 하긴 했는데 누구누구랑 했습니까? 어디랑? 기획재정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예, 거기하고 또 행정문화위원회 네, 행정문화회. 그렇게만 했군요.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네. 이제 바쁘셨군요. 네. 예산안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이 일정을 아직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사전 답변을 요청한 우리 감사위원장의 실언에 대해서 어떻게 허위 예결위에서의 허위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공공기관 특정감사가 9월 30일까지 예정으로 진행. 감사위원장의 그 답변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규칙을 어겼는데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 감사위원장이 어떤 네.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규칙에는 안 맞죠?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봐야 된다. 저는 아직 그 규칙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무려 1시간 반 전에, 1시간 전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 규칙 다 검사, 핸드폰에 지방 법률 정보 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거 열어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것도 없습니까? 핸드폰에? 예. 감사위원장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 안 해서 답변을 못하게 한 감사위원장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무이사님 남은 기간 우리 부족한 국비를 위해서 특히 지역화폐 등 미확보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 저희가 그 예산을 볼 때 저희가 정말 고생했다, 정말 늘었다, 힘세게 느껴진다 할 수 있도록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셔서 좋습니다. 네, 몇 가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예산안에 연구 용역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우리 도민을 위한 중요한 계획과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기를 앙망합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아까 지사께서는 대체작물 그 예산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저희도 충남도 자체만의 쌀값 안정 대책이나 지역화폐와 우리 민생,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부족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으로 도중 질의를 마치면서 오늘 확인된 내용은 앞으로의 집행 결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